저희 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신만의 교육 과정을 따로 이렇게 재구성하시기 때문에 교재를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세 개의 교육 과정을 하나로 이제 좀 섞여서 저만의 또 학습자에 최적화된 저만의 교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주제별로 뽑아서 세 개의 교육 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섞어서 좀 대단어로 구성해봤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각각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이렇게 두 개의 경제 주체가 소개가 되고요.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정부를 한번 넘어서 세 개의 경제 주체로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제4의 경제 주체로 Financial Institution을 넣는데요. 금융기관 한번 넣어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가계에서부터 Financial Institution이 이어지는 세이빙이 어떻게 인베스트먼트로 넘어가는가, 그걸 어떻게 채널링하는 것까지 금융시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차시에 대한 거친 수업인데요. 물론 저희 학교도 렉처 수업은 합니다. 초반 이렇게 내용을 좀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시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게임을 해보면 반드시 거치는 게 토론 시간입니다. 즐겁게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지,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카드가 뭘 의미했구나, 내가 들고 있었던 이 어떤 상품이 어떤 걸 의미했구나, 그런 걸 직접 생각해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걸 서로 확인해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은 영화도 같이 한번 봅니다. 좀 옛날 영화긴 한데요. 아마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 고든 게코라는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있는 대사를 막 다 따라할 정도예요. 실제로 이 고든 게코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무비 리뷰를 쓰는데 인생이 뭘까? 성공이 뭘까? 돈이 뭘까? 이런 걸 성창해 보기도 하고요. 실전으로 돌입합니다. 실제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을 분석하고 어떤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 돼서 사업 설명회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설명회장에서 다루는 국가들은 아이들 선택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는데요. 아이들은 영화 속보다 더 멋지게 마치 진짜 펀드 매니저가 된 것처럼 투자 유치장에 나와서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처럼 멋지게 발표를 해냅니다.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는데 2주 정도 팀별로 과제를 준비할 시간을 허락을 해주고요.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냥 청중이 아니고요. 이들도 다 한 명 한 명이 투자 설명회장에 앉아있는 투자자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가상의 돈을 한 몇백억씩, 300억 정도씩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를, 그런 그 기업을 선정해서 그 나라에게 그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지를 적으면서 내가 300주 중에서 100주는 어느 나라 걸 살 거야, 50주는 어느 나라 걸 살 거야, 그리고 어떤 나라의 발표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적어보는데요. 이것은 주식 매수 주문서이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피어 이밸류에이션의 하나의 장소로 소통의 피어 이밸류에이션 방법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엑셀로 소팅을 하고요. 그렇게 각 반별로 사진도 따로 다 찍고 또 그 각 반별로 얼마만큼의 어느 조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확보한 투자금이 얼마인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 보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주식이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나요? 만져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구하기도 보기도 힘든 1주권짜리 주식입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프리젠트를 듣고 자신의 기업에게 또는 회사에게 투자를 해둔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 봅니다. 대표이사 사인도 직접 다 하고요. 너무나 발표를 잘해서 친구들이 많이 내 주식을 사줬다면 되게 주식을 이제 만드는 데 바쁘겠죠. 또 그만큼 많이 투자금을 얻지 못한 회사의 친구들은 많이 이제 만들지 못할 테니까 조금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조금 이런 느낌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발행해보는 경험도 허락을 해주고요. 또 실제로 발표를 잘한 학생들은 데리고 투자은행을 한번 보러 갑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의 은행,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상업은행들인데요. 투자은행들은 되게 상소해 하더라고요. 투자은행에 직접 가보면서
실제로 금한철 부사장님도 만나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 투자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이런 경험들은 교과에서 교과 밖으로, 교실에서 교실 밖으로 확장되는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적인 직업 체험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학교는 국제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제계열의 비교정치, 국제법, 국제경제와 같은 특수한 교과들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커리큘럼은 있는데 교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교과서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따로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교재로 이 2개의 교재를 썼고요. 그래서 테마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이슈와 쟁점들로 잡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집중 이수를 하는 과목인데요. 아이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8개의 주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두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피어 티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한 20분, 수업 시간 2시간 연강인데요. 40분 정도는 아이들이 세미나를 하고 20분 정도는 토론을 하고 40분은 제가 마무리 렉처를 하는데요. 처음 40분 동안 아이들이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탐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안해 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 하지만 케이스 스터디로는 너희가 좀 더 깊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건 스스로 깊게 다루고 공부해보고 싶으면 그걸 해도 된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너희들이 선택해서 더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재량을 허락해 줬는데요.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그것이 기후라는 것을 정말 한 학기 끝나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리소스를 찾아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세미나를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부분, 에너지 고갈 문제를 다뤘던 친구들의 사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케이스 스터디의 사례로 착한 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라는 개념을 뽑아서 그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태양열 오븐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3개 문제 수업 시간에서 이 에너지 단어를 가르쳤다면 절대 이런 수업의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에겐 정말 한계가 없구나. 한계를 내가 정해주지 말고 내 선에서 한계를 가늠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아이들의 창의력을, 시도를 펼치게 허락만 해주면 되는구나. 교육의 결과라고 해서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러한 수업을 받는 아이들, 이러한 청심의 HG 교육을 받는 학생들인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테드턱에서 그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에요. 테드는 이제 뿌려줄 만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인데 이 아이는 정치 참여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펼쳐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테드턱에 올라가는 걸 선택했던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한국의 보행자들이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횡단보도의 그림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자막을 준비 못한 걸 좀 양해 드리고요. 한 1분 30초 정도 간단히 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Jung Won Gi, and I'm now attending the Cheongshim International Middle School. And yeah, now I'm going to start my speech. So, my dream is to become a politician. A politician, even though I know that the job politician is the #1 job to be criticized and commented by the people, public citizens, and even from us, teenagers. But still, I really want to become a politician for so many reasons. So I just thought again and again about how to become a successful politician. And I just got to the conclusion that I have to rather make and suggest the good policy and the good solution which would satisfy all the people's wants and needs and also resolve so many problems existing in South Korea.
So in this talk,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mainly talk about what is the good solution, what is the true good solution, and how to make those good solution. Okay, the fix is in, and it's cheap and simple. This is one single sentence, one single quote from the book, Super for Economics. And I strongly believe and I strongly agree that this sentence is so true. And in this talk,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verify and prove this one single fact to all of the people, ladies and gentlemen, sitting and standing here, by talking about the crosswalks. And before I talk about the cross, 표정만 보셔도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나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저는 테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만 줬을 뿐이지 나가라고 뭐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수업에서 같이 보고 이러한 곳이 있다라고 알려만 줬을 뿐인데요. 실제로 테드x 유스 행사는 그 서울 작년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방학 중에 실시가 됐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 그러니까 뿌려질 만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한 5가지가 있었고 최종 라운드에 질충했던 게 바로 저 화면에서 보셨던 정원기 학생의 사례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교사인데요. 저는 경제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지만 절대 내가 아주 다 경제학을 마스터 시켜주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경제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경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즐기게 하는 것. 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한 학기 다른 학년에 올라가도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평생을 두고 경제에, 정치에,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늘 곁에 두고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합니다.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청심의 아이들은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저는 학교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세상을 준비하고 배우는 연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성공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때론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곳, 그런 곳이 학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타적 품성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착해져라, 착해져라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부가 습관이고 나눔이 습관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나누는 경험을 심어주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너도 나도 승리하는 윈윈하는 경험을 어려서부터 익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타적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C는 창의적 지식교육이죠. 창의적 지식교육을 한다면서 여기 있다 창의성 하면서 이렇게 떠먹여서 길러줄 수는 없습니다. 창의성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펼치게 허락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 말과 행동들을 펼치게 허락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올바른 피드백을 주는 것, 그것이 저희 학교가 생각하는 창의성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각각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지식의 현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식이 수업 시간 바깥으로, 교과 바깥으로 나오는 시도들이 계속 되어야겠죠.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냐 안 넣었냐를 평가하지 마시고 세계와 연결된 살아있는 진짜 생생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청심이니까 저러지, 똑똑한 애들 모아놨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것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교육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실험들을, 도전들을 꺼내 보이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